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식탁도 다채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시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생활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식습관이 현재 우리의 노화 속도를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늦췄다는 보고도 있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 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만성 질환 예방, 특히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 한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순위 원칙입니다. 바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렬한 맛을 가졌지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컵라면 하나를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금세 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높은 칼로리와는 별개로 급격한 혈당 변화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곧바로 공복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줄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째,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과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선택해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신선한 녹색 채소와 다채로운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산 블루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넷째,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과 같은 가금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되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소화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곁들여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70대 노인은 초등학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단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잉된 대사 에너지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만 이 식단을 실천해도인지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추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블루존의 백세인들 역시 평소에는 소박하게 식사하지만 마을 축제가 열리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게 술도 한잔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함과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없는 것만 먹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늙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합니다. 자극적인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큰 스트레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깨어나고 다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정갈하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매일 콜라를 마시는데도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122세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웠다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난폭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은 몇몇 운전자의 사례와 같습니다. 극히 운이 좋은 소수의 예외가 그 행동의 위험성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는 흡연이 수명을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만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활동이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70%로 높여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6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로 늘려 근감소증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과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균형 운동을 더해준다면 100세까지도 내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쁠까요? 최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술을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주 예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 기준으로 남성은 8잔, 여성은 4잔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을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마셨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식탁도 다채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시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식습관이 현재 우리의 노화 속도를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늦췄다는 보고도 있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 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만성 질환 예방, 특히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 한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순위 원칙입니다. 바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렬한 맛을 가졌지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컵라면 하나를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금세 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높은 칼로리와는 별개로
급격한 혈당 변화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곧바로 공복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줄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째,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과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선택해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신선한 녹색 채소와 다채로운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산 블루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넷째,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과 같은 가금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되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소화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곁들여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70대 노인은 초등학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단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잉된 대사 에너지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만 이 식단을 실천해도인지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추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블루존의 100세인들 역시 평소에는 소박하게 식사하지만 마을 축제가 열리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게 술도 한잔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함과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없는 것만 먹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늙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합니다. 자극적인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큰 스트레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깨어나고 다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정갈하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매일 콜라를 마시는데도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122세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웠다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난폭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은 몇몇 운전자의 사례와 같습니다. 극히 운이 좋은 소수의 예외가 그 행동의 위험성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는 흡연이 수명을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만 보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활동이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70%로 높여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6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로 늘려 근감소증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과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균형 운동을 더해준다면 100세까지도 내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쁠까요? 최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술을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주 예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 기준으로 남성은 8잔, 여성은 4잔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을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마셨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식탁도 다채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시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식습관이 현재 우리의 노화 속도를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늦췄다는 보고도 있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만성질환 예방, 특히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 한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순위 원칙입니다. 바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렬한 맛을 가졌지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컵라면 하나를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금세 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높은 칼로리와는 별개로 급격한 혈당 변화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곧바로 공복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줄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째,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과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선택해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신선한 녹색 채소와 다채로운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산 블루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넷째,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과 같은 가금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되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소화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곁들여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70대 노인은 초등학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단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잉된 대사 에너지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만 이 식단을 실천해도인지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추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블루존의 100세인들 역시 평소에는 소박하게 식사하지만 마을 축제가 열리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게 술도 한잔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함과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없는 것만 먹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늙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합니다. 자극적인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큰 스트레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깨어나고 다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정갈하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매일 콜라를 마시는데도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122세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웠다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난폭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은 몇몇 운전자의 사례와 같습니다. 극히 운이 좋은 소수의 예외가 그 행동의 위험성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는 흡연이 수명을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만 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활동이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70%로 높여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6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로 늘려 근감소증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과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균형 운동을 더해준다면 100세까지도 내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쁠까요? 최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술을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주 예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 기준으로 남성은 8잔, 여성은 4잔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을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마셨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식탁도 다채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시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생활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식습관이 현재 우리의 노화 속도를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늦췄다는 보고도 있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만성질환 예방, 특히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 한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순위 원칙입니다. 바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렬한 맛을 가졌지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컵라면 하나를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금세 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높은 칼로리와는 별개로 급격한 혈당 변화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곧바로 공복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줄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째,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과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선택해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신선한 녹색 채소와 다채로운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산 블루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넷째,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과 같은 가금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되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소화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곁들여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70대 노인은 초등학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단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잉된 대사 에너지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만 이 식단을 실천해도인지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추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블루존의 백세인들 역시 평소에는 소박하게 식사하지만 마을 축제가 열리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게 술도 한잔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함과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없는 것만 먹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늙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합니다. 자극적인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큰 스트레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깨어나고 다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정갈하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매일 콜라를 마시는데도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122세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웠다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난폭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은 몇몇 운전자의 사례와 같습니다. 극히 운이 좋은 소수의 예외가 그 행동의 위험성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는 흡연이 수명을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만 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활동이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70%로 높여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6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로 늘려 근감소증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과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균형 운동을 더해준다면 100세까지도 내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쁠까요? 최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술을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주 예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 기준으로 남성은 8잔, 여성은 4잔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을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마셨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식탁도 다채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시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식습관이 현재 우리의 노화 속도를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늦췄다는 보고도 있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 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만성 질환 예방, 특히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 한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순위 원칙입니다. 바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렬한 맛을 가졌지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컵라면 하나를 먹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금세 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높은 칼로리와는 별개로 급격한 혈당 변화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곧바로 공복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줄 음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째,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과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선택해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신선한 녹색 채소와 다채로운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산 블루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넷째,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과 같은 가금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흰쌀밥을 드시되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소화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곁들여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70대 노인은 초등학생처럼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단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잉된 대사 에너지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만 이 식단을 실천해도인지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추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블루존의 백세인들 역시 평소에는 소박하게 식사하지만 마을 축제가 열리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게 술도 한잔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함과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없는 것만 먹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늙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변합니다. 자극적인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큰 스트레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깨어나고 다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정갈하고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매일 콜라를 마시는데도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122세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웠다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난폭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은 몇몇 운전자의 사례와 같습니다.
극히 운이 좋은 소수의 예외가 그 행동의 위험성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는 흡연이 수명을 1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만 보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활동이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운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70%로 높여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6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로 늘려 근감소증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과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균형 운동을 더해준다면 100세까지도 내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포금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쁠까요? 최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술을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주 예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 기준으로 남성은 8잔, 여성은 4잔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을 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마셨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식탁도 다채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시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식습관이 현재 우리의 노화 속도를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최대 75%까지 늦췄다는 보고도 있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건강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만성질환 예방, 특히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대시 다이어트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통 한식과 놀라울